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타민 D에 관한 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이 큰 딜레마 비타민 D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 D 결핍 국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스러운 글귀를 올렸습니다. 미국이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비타민 D 협회에 의하면 미국인 7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몸이 햇볕에 노출되면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는 혈청 칼슘을 충분히 만들어 뼈와 강화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는 쉽게 부러질 것입니다. 또한 1918년에 비타민 D가 뼈 관련 질환인 구루병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나중에는 음식에서 칼슘 흡수도 조절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과학자들은 이 햇빛 비타민을 연구소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시도는 균질 스테롤의 비타민 D1으로 근절시키는 것이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타민 2, S고갈시페롤을 식물로 합성시켜 재현했습니다. 후에 과학자들은 인간 피부에 중파장 자외선이 닿을 때 합성되는 비타민 D의 한 종류인 비타민 2, 콜레칼시페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비타민 3가 항종양 속성이 있어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탄탄해지는 연구는 비타민 D3가 제1형,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포도당 과민증, 포도당 불내성 다발성 경화증, 암 및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합성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2는 합성 비타민 1과 비타민 E보다는 더 좋지만 자연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3만큼 좋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3는 자연에서 얻을 때 인간이 만든 모조품보다 10배 더 효력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제조사는 합성 비타민 D를 용량을 캡슐마다 2배로 올려 효능을 높이려 했지만 신생아에게 문제가 되었고, 고칼슘 혈증, 혈관 내에 위험할 정도의 칼슘의 수치가 높아지는 일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사실이고, 많은 의사들은 이 일일 권장량보다 1.700% 높은 5만 IU를 비타민 D2를 환자에게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3보다 효능이 좋다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비타민 2를 처방하게 됐을까요? 자, 비타민 D 결핍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으려면 매일 10에서 15분 동안의 햇볕을 쬐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햇볕을 쬐지 못하면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역사상 지금만큼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햇볕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햇빛이 암을 유발하는 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피해야 한다고 우리를 세뇌시켰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암과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8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95% 이상 비타민 D 생산을 억제합니다. 햇볕 과다 노출, 일광 화상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위험한 것이죠. 충분한 햇빛을 쬐지 못하면 결장암,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의 캠퍼스의 암센터 연구원들은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면 매년 60만 개의 유방암과 직장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3 수치가 높아지면 암뿐만 아니라 매년 세계에서 거의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1992년 고든 아이슬레이 박사는
예방의학 학회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50년간의 암과 햇볕에 관한 의학 서적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는 햇빛에 주기적으로 하루 15분 정도 노출되면 기저평명 피부암, 노화 그리고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기적으로 적당히 일광욕을 한다면 유방암과 직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얼굴이나 팔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햇볕이 결핍입니다. 화장용 피부관리 제품 산업이 대중들에게 자외선 노출을 유해하고 피부 노화, 피부암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믿음을 준 것입니다. 사실 자외선에 화상을 입지 않을 만큼 주기적인 노출이 피부 손상이나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선크림으로 피부암을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성 흑색조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사람보다 바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선크림을 더 많이 바르는 피부가 흰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공중보건기관 FDA를 포함해서 선크림이 대다수의 피부암을 예방한다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피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이나 모자를 이용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자외선을 피하고 싶으면 그늘로 가라고 합니다. 마치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어 우리를 피부암에서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얼굴 크림부터 바디크림까지 화장품, 샴푸, 심지어 매니큐어까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햇볕을 항상 두려워해서 피하기에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자외선을 막기 위해 수십만 돈을 소비하지만 피부암에 관한 사례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피부암 수치는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1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부암 중 가장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이라는 것입니다. 2027년에도 총 수치가 2만 명까지 치솟을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1975년에 고작 1,800명이었는데 유럽 암 저널에 실린 연구는 꾸준하고 적당한 양의 햇볕 노출이 흑색종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햇볕을 더 오래 쬐는 사람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왜 40년 전에 피부암에 걸린 사람이 더 적을까요?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들이 사실은 암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비타민 D 공급원으로서는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참치, 메기, 간류, 달걀, 해조류 이러한 제품들을 충분히 먹어준다면 비타민 D의 보급도 되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암으로부터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를 잘 유치하셔가지고 올 다가오는 한여름 선크림을 바르기보다는 옷이나 모자를 사용해서 햇볕을 차단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비타민 D3를 자연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몸으로 암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